2025년 6월 10일 낭독 사설. 첫 번째 중앙일보. 목이 또 쉬었네. 국민의힘 당권투쟁이나 벌이면 가망 없다.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의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동훈계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측은 친한동훈계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측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9월 전당대회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당 주류인 친윤계에서는 9월 전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파들의 속셈은 뻔하다. 친한계와 김문수 전 후보 측은 빨리 당권을 잡아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목표다. 친윤계는 전대보다 당정비가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마땅히 내세울 당권 주자가 없어 9월 전대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선 전부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대선 자체보다 대선 이후 당권에 관심이 더 크다는 이미 대선 전부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대선 자체보다 대선 이후 당권에 관심이 더 크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뒤 당의 분위기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상황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 해체 수준의 철저한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아예 영남 지역당으로 몰락할 판이다. 그런데도 당의 위기에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서로 당권을 잡겠다고 욕심만 부리니 이래서 어떻게 민심을 되찾을 것인가. 일단 대선에서 대패한 김문수 전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것부터 난센스다. 김 전 후보는 자신이 얻은 41.2%의 득표율을 개인 지지율로 착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아보겠다는 보수 진영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고 전광훈 목사 부류의 아스팔트 보수와 친밀도가 높은 김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건 쇄신이 아니라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고 전광훈 목사 부류의 아스팔트 보수와 친밀도가 높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고 전광훈 목사 부류의 아스팔트 보수와 친밀도가 높은 김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건 쇄신이 아니라 퇴행에 가깝다. 2017년 대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후보가 이후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사상 최대의 참패를 기록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총선 참패에 정치적 책임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는 것도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당내엔 아직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게 현실이다. 그가 냉각기 없이 곧장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경우 당의 내홍이 극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가 냉각기 없이 곧장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경우 당의 내흥이 극심해질 게 분명하다. 설령 한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친윤의 퇴장이 급선무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국민의힘을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친윤그룹의 전횡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해 2023 세대의 당 지지율을 깎아먹은 것도 친윤이고 탄핵 반대에만 매달려 당의 노선 변경을 가로막은 것도 친윤이다. 친윤만 퇴장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일보 사설. 경기 침체는 아랑곳하지 않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행보는 이를 무색하게 한다.
다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행보는 이를 무색해 한다. 다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행보는 이를 무색해 한다. 예금 금리는 발빠르게 낮추면서 대출 금리는 거꾸로 올려. 다시 예금 금리는 발빠르게 낮추면서 대출 금리는 거꾸로 올려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핑계로 서민 부담은 나몰라라 하는 배짱 장사는 요지부동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연내 두 차례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0%대 저성장으로 치닫는 경제를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신들과는 하등 관계없다는 듯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다시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연 3.7%에서 연 3.87%로 올렸고 우리은행, K뱅크도 주담대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반면 예금 금리는 일제히 내리며 3%대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73%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는 중앙은행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은행들이 그 과실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은행들의 이러한 배짱 영업 행태가 반복된다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재정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금리 인하 효과가 왜곡될 경우 한은의 통화 정책이 갈수록 먹히지 않게 되면서 정부 정책 부담이 이처럼 금리 인하 효과가 왜곡될 경우 한은의 통화 정책이 갈수록 먹히지 않게 되면서 정부 정책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 만기를 늘리고 한도까지 확대하고 있다. 7월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은행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흐름에 부응하려는 태도의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